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문의 위험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과소평가가 중대함으로 피청문을 한행함으로써 얻는 대통령 판명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충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만국 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망친다는 뜻이죠. 특히나 책의 후반부에서 주목하는 것은 김건희의 무속에 대한 집착과 맹신에서 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으며 소설로도 쓸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윤석열은 철저한 검찰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당시에 여러 번의 후보들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매번 출연한 적이 있었죠. 동네 할머니가 써주었다고 하더니 어떻게 토론이 있는 날에 집에서 나가는 시간에 그렇게 꼭 맞추어서 왕자를 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지만 김건희 주변의 무속인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며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김건희에게 자를 쓰고 토론회에 나가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역술 등 종교와 비슷하지만 이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무시하고 소리치며 몰아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법원이 그 방식이라면 정치판에서는 그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믿었던 문재인에 대한 배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적 소양과 외교 문제의 무식함, 실고래의 마누라 앞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 윤석열에 대하여 붙는 수식어들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경고성 계엄으로 정치를 바로잡고 싶었다고 하였으나 계엄을 통하여 국회의장 이재명, 한동훈을 잡아두고 싶었겠죠. 사 대원들도 학력 수준이나 정치적 의식이 상향 평준화된 덕분에 현장 지휘관들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으니 하는 척은 하야겠고 명령대로 하자니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이라도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었고요. 창을 깨고 국회 진입할 때도 현장 지휘관은 총을 옆으로 메고 오발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하도록 몇 번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탄핵되었죠.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던 보수의 재통합과 찐보수라 불리는 팬덤층의 기대에 전혀 답하지 못했죠. 이렇게 영국의 소가 모질이 대통령을 뽑은 우리들은 3년을 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고 한동안 계속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권진법사와 그녀의 무속 자문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전화 돌리고 있겠죠. 벽에서 줄리의 그림을 그리고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김건희가 만났던 남자들의 내용이 꽤 자세하게 쓰여져 있은 적이 있었죠.
일명 줄리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명품백, 인사청탁, 명품 목걸이 선물. 이건 뭐 어지간한 썩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남편이 그나마 다들 속아서 폭력이라는 이유로 10가지도 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는 시작하거나 중도에 멈추거나 했다고 하니 6.3 조기 대선 후 수사는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이들은 한때는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이들이었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5.18 사태에서 공격용 헬기까지 동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몇 년 동안의 수감 생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저질러 왔던 말 같지도 않은 국민 대통합을 위하여 그런 차원에서 수사나 석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적 복권과 사면을 통하여 풀어준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중의 표심과 자신들이 역시 강자의 배려는 다르다라고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훈련한 이는 조건이나 여건만 된다면 그전보다 더 죽을 듯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이전의 비겁하고 더러운 나랑 방법으로 정권에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들은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계엄의 후폭풍으로 많은 이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범하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 문명에 있어 권력 투정은 양육 강식이건 선거를 통한 선출이건 방식만 다르지 우리가 멸종하기 전까지는 수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6월 3일은 어떤 이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지난 3년간의 선택을 잘못한 국민들이 겪어왔던 것보단 덜한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실수와 민주화의 문제의 극복을 통하여 점점 더 한국식주의에 다가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3일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날입니다. 출근을 안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가 살아왔던 3년을 생각한다면 쇼핑을 가건 여행을 가건 아이와 놀아주러 놀이동산에 가더라도 꼭 투표는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광장에 모여서 우리 권리를 떳떳하게 외칠 수 있을 테니까요.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